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암 환자들의 식습관 개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로 좋은 음식을 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고구마를 피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고구마를 살찌는 음식이라며 피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고구마를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건 이 고구마가 오히려 항암 성분의 보고였다는 사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특정한 음식 하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본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이 3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심지어 얼굴 붓기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항산화 영양을 놓치고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고구마를 끊고 나서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감이 늘어났고 손발이 차져졌어요. 이건 정말 비극 같은 일입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고구마가 정말 나쁜 음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피했던 완전식품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그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임상에서 보고 경험한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15년간 항암 식생활을 연구해온 정연수 박사입니다. 얼마 전 74세 김정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김정자님의 얼굴은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표정이 어두워 있었거든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김정자님은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고구마를 완전히 끊은 지 벌써 2년째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가 있으면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셨다며 밥도 줄이고 고구마도 철저히 피했다고 합니다. 그게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대요.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배변을 본다고 하셨고 손발이 자주 차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에 손발이 얼어서 자기까지 힘들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피로감이 극심해져서 오후에는 누워만 있다고 하셨거든요. 남편분이 걱정해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권한 건 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고구마 한 개와 된장 한 숟갈이라고 했어요. 웃음이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고구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왜 이런 조합을 권했냐면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라 장내 유익균을 살려내거든요. 그 유익균들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소화 개선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에너지 순환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정자님께 아침마다 고구마 한 개를 껍질째 쪄서 된장국 한 그릇과 함께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지나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주 뒤 김정자님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 때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배변이 규칙해졌다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기뻐하셨어요.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발의 냉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오후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정말 살아난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고구마와 된장이 만들어내는 실제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이 조합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왜 하루도 더 미루면 안 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항암 식단 구성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고구마의 항암 작용이 정확히 어떻게 강화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고구마가 정말 항암식인지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데이터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구마의 껍질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구마 껍질을 벗겨내고 속만 먹는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들은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클로로겐산,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껍질과 그 바로 안쪽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마치 금광에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흙만 주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국립식품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껍질째 섭취한 고구마가 항산화 수치에서 껍질을 벗긴 것보다 무려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3배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차이 아닙니까? 같은 고구마인데 먹는 방법만 바꿔도 항산화 효과가 3배나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69세 이영호님은 제 권유로 껍질을 벗겨 먹을 때와 그대로 먹었을 때를 직접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껍질째 먹을 때가 속이 훨씬 편하고 소화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기농 고구마를 구입해서 껍질째 찌거나 구워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껍질의 검은 반점 부분만 살짝 도려내시면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구마 껍질을 버리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꼭 그 부분을 살려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껍질 벗겨서 먹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된장과의 조합입니다.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고구마와 된장이 만나면 신체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된장 속의 유산균들은 고구마의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서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개선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일입니다. 한국발효식품학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무려 4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감기에 덜 걸리고 각종 질병의 저항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76세 박은자님은 고구마와 된장을 함께 먹은 지 한 달 만에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얼굴 붓기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굴이 붓는 이유는 흔히 수분이 정체되어서인데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붓기가 빠지는 거죠. 제 권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때 껍질째 찐 고구마 1개에 된장국 1그릇을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시판 된장 대신 집된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판 된장의 높은 염분이 오히려 고구마의 칼륨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고구마와 된장을 한 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응답해 주세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도 정말 놀라운 성분입니다.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건 의약품 없이 음식으로 달성하는 혈압관리법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고구마를 일정 기간 섭취한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수은주만큼 낮아졌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약 없이 음식만으로 달성한 혈압 개선이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 정도 혈압 개선만으로도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72세 최병호님은 짠 음식을 줄이고 고구마를 매일 1개씩 드신 지 3개월 뒤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2종류의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한 종류는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아시겠죠? 저는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고구마를 선택할 것을 항상 권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혹시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 많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고구마의 식이섬유도 우리 몸에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노폐물을 붙잡아서 배출시켜주는 천연 청소부 같은 겁니다. 마치 바닥을 닦는 걸레처럼 장벽을 깨끗이 정소해주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를 2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약품이 아니라 자연 음식이 만드는 정화 효과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68세 윤말수님은 만성 변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고구마를 꾸준히 먹고 불과 4일 만에 개선을 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 정도로 빠른 반응을 보이시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 안에 배변 습관의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구마는 물과 함께 드시면 섬유질 작용이 더욱 좋아집니다. 물이 식이섬유를 부풀게 해서 장을 더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고구마가 항암 효과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고구마에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세포의 손상을 정말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이건 여러 종류의 방패막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일본 오사카대 공동연구에서 고구마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 성장 억제율이 35%에 달했다고 보고되었어요.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35%라는 건 상당한 항암 효과를 의미합니다. 70세 정은택님은 항산화 식단으로 고구마와 된장을 매일 드신 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피로감이 줄었다는 건 곧 신체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신체가 항상 싸움을 벌이는 상태에 있다가 그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노란색과 보라색 고구마를 번갈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중요한 건 튀기지 말고 반드시 찌거나 구워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튀기면 건강한 기름도 산화돼서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요즘은 어떤 색 고구마를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구마는 체중 조절에도 정말 탁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구마는 포만감이 정말 높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다이어트에 정말 유리한 음식입니다. 특히 노년분들이 과체중으로 고민하실 때 최고의 선택지가 됩니다. 한국영양연구소의 실험에서 고구마 식단을 따른 그룹과 일반 밥 식단을 따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체지방 감소율이 무려 2배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같은 기간 식사했는데 결과가 2배나 다르다는 뜻입니다. 65세 조미자님은 하루 한 끼 밥을 고구마로 대체해서 단 2개월 만에 3kg을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힘든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건강 감량입니다. 하루 한 끼는 밥 대신 고구마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칼로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구마로 식사를 대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고구마는 항암뿐 아니라 혈압, 장, 체중, 피로감까지 도와주는 정말로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고구마가 얼마나 오해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구마와 된장을 중심으로 한 실제 실천 식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 단계를 준비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마와 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7단계를 따라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고구마와 된장국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를 부드럽게 데워주고 에너지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아침에 혈당이 급상승하면 하루 종일 피로감이 따라다니는데 고구마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아침의 혈당 변동이 전체 하루를 좌우하거든요. 다만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서 위를 준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찐 고구마 1개의 된장국 1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하면 하루의 에너지와 면역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아침 식사법이에요. 아침 식사 아직도 빵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할게요라고 다짐해주세요. 점심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반찬을
고구마와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가 고구마와 만나면 장을 정화하는 능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시금치, 당근, 버섯 같은 채소들이 고구마의 영양을 끌어내고 함께 장을 움직여줍니다. 마치 여럿이 함께 일하면 더 효율적이 되는 것처럼 여러 채소가 함께하면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짠 반찬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의 나트륨이 고구마의 칼륨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간을 적게 한 반찬들을 곁들여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 점심엔 어떤 채소 드셨나요? 내일부터는 채소의 양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간식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군고구마는 수분이 적어서 혈당 상승이 빠르거든요. 반면 찐 고구마는 수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오랫동안 굽지 말고 쪄서 드세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찐 고구마를 식혀서 드시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돼요.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 조절에 정말 유리합니다. 마치 마술처럼 음식이 변신하는 거죠. 따라서 고구마를 쌀 때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간식이 건강식이 됩니다. 고구마 뜨겁게 드시나요? 아니면 식혀서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식혀진 고구마를 선택해 보세요. 저녁 끼니는 된장찌개에 버섯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높이고 고구마와 된장의 항암 효과에 한 겹을 더해줍니다. 표고나 느타리, 팽이버섯 같은 여러 종류의 버섯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다양한 버섯의 영양이 모두 모여서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기름에 볶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에서 나오는 산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을 해칠 수 있거든요. 건강식단은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된장찌개에 어떤 재료 넣으시나요? 다음부터는 꼭 버섯을 한 줌 넣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물의 역할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수분이 있어야만 장을 제대로 움직입니다. 물이 없으면 섬유질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마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커피와 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제 권장사항은 식후 30분 뒤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치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처럼 우리 신체도 따뜻한 물이 흐를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충분하지 않으셨다면 내일부터는 의식적으로 물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하루 한 번은 현미나 잡곡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미의 비타민 B군이 고구마의 비타민 어와 만나면 에너지 대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신체 에너지 생성이 정말 최적화돼요. 마치 두 개의 엔진이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더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현미를 제대로 씹지 않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밥 대신 고구마 반 개나 한 개를 반찬으로 곁들이면서 현미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두 영양소의 시너지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밥 아니면 고구마 어떤 걸 드셨나요? 좋은 선택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단기 효과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생명입니다. 며칠 집중했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먹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하루 한 개, 일주일에 5번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건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지금 바로 고구마 한 개를 사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리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고구마는 결코 살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암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껍질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과 된장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장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살려냅니다. 이건 약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간 임상에서 제가 본 것은 올바른 정보로 행동하는 사람과 잘못된 정보로 행동하는 사람의 건강 격차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상식으로 고구마를 계속 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더 불안해지고, 장은 더 약해지고, 피로감은 더 심해질 겁니다. 변비는 더 악화되고, 피부도 칙칙해질 거예요. 손발이 차져들고, 밤에 뒹굴게 될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믿고 고구마와 된장을 꾸준히 드신다면 혈압이 안정되고 변비가 해소되고 면역이 한 번에 개선됩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하루가 정말 활기찬 하루가 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 숙면도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껍질째 찐 고구마 한 개, 된장국 한 그릇. 이 한 끼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 한 끼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고 이 한 끼가 반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걸 20년간 봐왔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말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줄의 댓글로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내일부터 시작한다. 정말 도움됐어. 고구마 껍질 벗겨서 먹었는데. 앞으로 그냥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생활로 건강한 노년을 지켜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